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산골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에는 유난히 마당이 넓고 깊은 우물이 자리 잡은 커다란 기와집이 있었는데, 이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곳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마당 한 구석에 널어놓은 곡식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장독대에는 윤기가 흐르는 옹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 언제나 풍요롭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담장 너머로 풍기는 구수한 밥 냄새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일 만큼 정겨운 곳이었지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예의가 바르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식구들이 마실 맑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중하고 귀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에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이슬이 맺힌 장독대를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으며 뱃속의 아기가 태어날 이 집안이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기와집의 안주인인 며느리에게도 남몰래 삼켜야만 했던 깊은 슬픔과 아픈 상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앳된 얼굴로 이 낯선 집안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시어머니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혹독한 시집살이였습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어린 며느리에게 쉴 틈 없이 고된 집안일을 맡겼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진 말로 며느리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밤마다 남몰래 소리 죽여 눈물을 훔치면서도 묵묵히 모든 시련을 견뎌내며 오직 가족의 화목만을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그 모진 세월 동안 며느리는 한겨울에도 꽁꽁 언냇가에서 붉게 부르튼 손으로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해야만 했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부엌 한 구석에서 식은 밥덩이로 줄인 배를 채우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와 호통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친정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낡은 버선을 정성껏 기워 올리고, 병이 나셨을 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곁을 지키며 지극한 효심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 애썼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강산도 변하듯 시어머니의 그 서리빨 같던 호령도 며느리의 변함없는 착한 심성과 따뜻한 정성 앞에서는 서서히 누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과거의 억울함이나 원망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로지 다가올 밝은 미래와 가족들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주었습니다. 특히 새 생명을 잉태한 이후부터는 지난 10년간의 고생이 모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고, 이제는 이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모든 가족을 품어 안아야겠다는 굳은 책임감과 따스한 모성애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하거나 억지를 부리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마루에 홀로 앉아 며느리가 정성스레 차려온 따뜻한 밥상을 받으며 지난날 자신이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닌지 속으로 작은 후회를 하는 듯한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특유의 꼿꼿한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는 절대 미안한 내색을 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여전히 10년 전의 앙금이 미세한 그림자처럼 옅게 깔려있는 묘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오기 시작한 며느리는 홀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예전과 다름없이 꼼꼼하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이면 마당의 흙먼지를 쓸어내고, 햇살이 좋은 날에는
이불을 널어 뽀송뽀송하게 말리며 다가올 아기의 탄생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 넓은 기와집의 구석구석에 자신의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으며 태어날 아기가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차가운 슬픔 따위는 전혀 모른 채 오직 사랑과 웃음만이 가득한 화목한 집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밤하늘의 밝은 달님에게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아침, 평소와 달리 하늘에는 먹구름이 옅게 드리워져 있고 마을을 감싸던 따스한 바람 대신 서늘하고 축축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깊은 우물 속에서는 평소 들리지 않던 낮고 웅웅거리는 바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스산하게 흔들리며 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을 조용히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며 가마솥에 불을 지피려 했지만 알 수 없는 가슴의 두근거림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자꾸만 아궁이 불씨를 꺼트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끼는 오래된 명주 수건을 직접 맑은 강물에 빨아야겠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밖에 날씨도 스산하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무거운 몸이지만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간곡히 만류했으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볼록한 배를 힐끗 쳐다보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어느 때인데 찬물에 손을 담그려 하느냐. 내 물건은 내가 직접 씻어올 테니 너는 집안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라며 시어머니는 끝내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굳은 표정으로 홀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홀로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며느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른 불안감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부엌일을 멈춘 채 서둘러 시어머니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시냇물을 지나 숲길을 조금 걸어가면 나타나는 큰 강가는 평소 맑고 잔잔했지만 오늘은 전날 내린 비 탓인지 물살이 제법 거세고 물빛 또한 깊고 탁해져 있었습니다. 강가로 이어지는 흙길은 축축하게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주변에는 인적조차 드물어 오직 거칠게 흘러가는 강물 소리만이 적막한 산기옅을 가득 채우며 왠지 모를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이끼가 잔뜩 낀 미끄러운 바위 위에 위태롭게 자리를 잡고 앉아 가져온 명주 수건을 거센 물살에 담그며 힘겹게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불편해할까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몇 발자국 뒤떨어진 억새풀 뒤에 서서 조마조마한 가슴을 졸이며 그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위가 미끄러우니 조심하셔요. 라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지만 매섭게 흐르는 강물 소리에 묻혀 그녀의 외침은 시어머니의 귀에 가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며느리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듯 쪼그려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발이 물기를 머금은 매끄러운 바위 이끼에 미끄러지며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시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짧은 비명을 내질렀지만 늙고 쇠약해진 몸은 야속하게도 무거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차갑고 깊은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첨벙하는 크고 무서운 파여름이 고요하던 강가의 정막을 찢어발겼고 평화로웠던 아침의 일상은 순식간에 끔찍한 공포와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며 며느리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의 며느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뱃속의 아이도 잊은 채 미친 듯이 미끄러운 바위를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센 소용돌이가 치는 강물 쪽으로 두 팔을 길게 뻗었지만 시어머니의 몸은 이미 물살에 휩쓸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검은 강물은 마치 성난 괴물처럼 늙은 시어머니를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쳤고 며느리는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여 흐르는 눈물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위 끝에 위태롭게 엎드려 자신의 치맛자락을
강물 쪽으로 힘껏 던지며 시어머니가 붙잡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물을 잔뜩 머금어 무거워진 시어머니의 옷까지는 그녀를 자꾸만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며느리의 손끝이 허우적거리는 시어머니의 손에 닿을 듯 말 듯 찰나의 순간이 스쳐 지나갔지만 야속한 강물은 두 사람의 손을 갈라놓으며 시어머니를 하류 쪽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시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살려달라는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올 때마다 며느리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시어머니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며느리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을 이끌고 일어서서 산기저리 떠나가라 목 놓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요.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처절하고 다급한 비명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계곡을 타고 넘어가 평화롭게 아침 농사일을 준비하던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귓가에까지 닿았습니다. 그 소리에는 10년 전의 원망 따위는 흔적조차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과 며느리로서의 애끓는 진심만이 가득 담겨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찢어질 듯한 외침을 들은 마을 장정들은 손에 쥐고 있던 소미와 낫을 팽개치고 헐떡이며 강가로 미친 듯이 달려왔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지체 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물살을 헤치고 나아간 장정들은 사력을 다해 물속을 더듬었고 마침내 숨이 멎어가는 시어머니의 몸을 건져 올려 미끄러운 둑 위로 조심스럽게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는 가운데 며느리는 온몸이 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부여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차가운 몸을 끊임없이 주물렀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너무 많은 물을 마시고 찬물에 오래 노출된 탓인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마른 겉옷을 벗어 시어머니를 단단히 감싸 안았고 건장한 산에 2명이 널빤지를 가져와 들 것을 만들어 시어머니를 눕힌 뒤 집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이웃 아낙네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들것의 뒤를 따랐고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짙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웅장하던 기와집 대문이 활짝 열리고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집안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과 불길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오르며 마치 커다란 바위가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서둘러 아랫마을의 용한 의원 할아버지를 모셔왔고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맥을 짚으며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응급처치를 서둘렀습니다. 며느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달려가 몸을 덮일 따뜻한 탕약을 다리며 제발 시어머니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랜 침술과 탕약 덕분에 시어머니의 창백했던 안색은 아주 조금씩 혈색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두 눈을 굳게 감은 채 깊고 무거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방 안의 무거운 정막을 간신히 깨고 있었고 며느리는 밤이 깊도록 머리맡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주름진 이마의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평소 활기차고 분주했던 기와집은 이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적막해졌고 어두운 방 안에는 오직 호롱불빛만이 며느리의 흔들리는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며 슬프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습하고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가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과 뒷말이 어두운 밤안개처럼 은밀하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넓은 강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 둘뿐이었는데 하필 왜 그곳에서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작은 의심 한 조각이 파고들면서 평화롭던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불길하고 수상한 소문의 온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부덕함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끝없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가 부르다는 핑계로 끝까지 고집을 부려 시어머니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고요한 안방 안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꼭 부여잡고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셔요.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실 테니 제발 일어나셔요. 라며 애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갈수록 소문의 크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사람들은 10년 전 시어머니가 어린 며느리에게 행했던 그 지독하고 매서웠던 시집살이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 모진 구박을 받고도 찍소리 못하던 며느리 아니요. 혹시 그 깊은 원한을 지금까지 품고 있다가 인제 와서 복수라도 한 것은 아닐까? 라는 무서운 말이 오갔습니다. 낡은 상처를 들추어내어 현재의 사고와 억지로 엮어내는 사람들의 잔인한 호기심은 착하고 어진 며느리를 순식간에 무서운 원한을 품은 범인으로 몰아가며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의심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답답한 마음에 잠시 안방 문을 열고 나와 어두운 밤하늘 아래 펼쳐진 고요한 마당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우물가는 텅 비어 있었고 낮에는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던 장독대도 지금은 마치 차가운 비석처럼 묵묵히 서 있어 집안의 쓸쓸함과 차가운 공기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 가꾸며 지켜오고자 했던 이 기와집의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오늘 아침에 끔찍한 사고 단 한 번으로 마치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이따금 불어오는 밤바람이 창호지를 파르르 떨게 하며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산하고 차가운 기운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호롱불의 심지를 돋우며 앞으로 자신과 뱃속의 아이 그리고 쓰러진 시어머니 앞에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인한 어머니의 본능만이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에 작은 결연함을 불어넣고 있었고 밤벌레들의 쓸쓸한 울음소리만이 그녀의 곁을 외롭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문이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번져가는 동안 웅장한 기와집의 가장 깊은 안방에서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눈물 짓는 며느리만이 위태로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원한이라는 끔찍한 오해가 며느리의 숨통을 조여오기 위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맑고 순수한 며느리의 영혼은 아직 그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처럼 불안하고 고요한 밤은 점점 깊어만 갔고 진실을 감춘 차가운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을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잠시 벽에 기대어 깜빡 옅은 선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10년 전 그 춥고 매서웠던 어느 겨울날의 시골 앞마당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꿈속의 시어머니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얼굴을 하고서 며느리에게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어린 며느리는 그저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꽁꽁 언 손을 호호 불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끝자락에서 그 차갑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오늘 아침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처참하고 가엾은 노인의 얼굴로 변하며 며느리를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번쩍 눈을 뜬 며느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둘러 옆에 누운 시어머니의 코 밑에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대어 숨결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가늘지만 규칙적인 숨결이 손끝에 닿자
며느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굳어졌던 어깨를 늘어뜨렸고 자신의 악몽이 혹여나 나쁜 징조가 될까봐 두려워 마음속으로 불길한 생각을 황급히 지워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라붙은 시어머니의 입술을 젖은 수건으로 정성스레 축여주며 이 어두운 밤이 무사히 지나가고 밝고 따뜻한 내일의 태양이 다시 이 집안을 비춰주기만을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밤새도록 호롱불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은 마을 밖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는 그 무섭고 잔인한 소문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란 때로는 진실보다 눈앞에 보이는 자극적인 거짓에 더 쉽게 흔들리는 법이기에 이 평화롭던 기와집을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그림자는 새벽이 다가올수록 더욱 짙고 거대하게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와 마을 사람들의 서늘한 의심이 무거운 밤 공기 속에서 교차하는 가운데 운명의 톱니바퀴는 서서히 진실을 밝혀낼 다음 날 아침을 향해 묵묵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자 기와집 마당에는 밤새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 대신 낯설고 불쾌한 발걸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시어머니의 깐깐한 성격 탓에 감히 이 집 대문조차 함부로 넘지 못하던 먼 친척 아주머니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꾸며내며 황급히 마당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 친척은 오래전부터 이 크고 풍요로운 기와집의 재산과 곡식이 가득 쌓인 곳간 열쇠를 남몰래 탐내며 호시탐탐 기회만을 엿보던 아주 욕심이 많고 교활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시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기는커녕 주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이 집안의 모든 권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방문을 왈칵 열어젖히고 들어선 친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가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캄캄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평소에 그렇게 정정하시던 형님께서 어쩌다 그 깊고 차가운 강물에 빠지셨단 말이냐. 라며 친척은 거짓 눈물을 훔치는 시롯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아주머님, 멀리서 이렇게 서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셔서 제 마음이 천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예의를 갖추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허리춤에 항상 매달려 있던 묵직한 곡간 열쇠꾸러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쁘게 찾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척은 방 안을 슬쩍 둘러본 후 며느리 곁으로 바짝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고도 가시돋친 농담을 슬쩍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 넓은 강가에 하필이면 너와 형님 단 둘만 있었는데 어찌 젊은 내가 형님을 붙잡지 못하고 홀로 물에 빠지게 내버려 두었단 말이냐. 라는 뼈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께서 미끄러운 바위에 서 계시다. 순식간에 발을 헛디디셨고 제가 손을 뻗었을 때는 이미 물살이 너무 거세어 도저히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다급하고 억울한 목소리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해명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부른 배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친척은 곧바로 안방을 빠져나와 마을 우물가로 발걸음을 재촉했고 그곳에 모여 빨래를 하던 동네 아낙네들 틈에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며 아무도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아주 은밀하고도 자극적인 목소리로 자기가 꾸며낸 거짓말을 진짜인 양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들, 내 말을 좀 들어보소. 그 착해 빠진 척하는 며느리가 글쎄 1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당했던 그 지독한 시집살이의 원한을 갚으려고 어제 강가에서
시어머니를 슬쩍 밀어버렸다지. 뭔가라며 불에 기름을 붓듯 끔찍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낙네들은 그 엄청난 소리에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입을 떡 벌렸고, 친척은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에 묘한 쾌감을 느끼며 더욱 살을 붙여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친척의 입에서 시작된 그 독사 같은 소문은 발이 달린 것처럼 순식간에 온 동네방네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점점 더 흉악한 괴담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하긴 10년 전에 그 어린 것이 한겨울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며 얼마나 핍박을 받았소. 아무리 보살이라도 그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쳤을 것이오라며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여 예민해진 탓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추측까지 더하며, 소문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진실처럼 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며느리의 착한 심성을 칭찬하던 이들조차 끔찍한 소문의 위력 앞에서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며느리를 향해 의심과 경멸이 가득 찬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웅장하고 따뜻했던 기와집 앞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했고, 하나같이 대문 안을 흘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조차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기와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당을 비추던 따사로운 햇살마저 왠지 모르게 차갑고 스산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평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자신을 피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는 것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에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커다란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도대체 하루아침에 이 평화롭던 마을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몰라 홀로 막막한 눈물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동안 집안에서는 욕심 많은 친척이 마치 자신이 진짜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머리맡을 뒤져 기어이 곳간 열쇠 꾸러미를 찾아내어 자신의 허리춤에 번쩍거리게 매달고는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치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온 탕약을 보고는 이런 맹물 같은 약을 먹이니 형님이 깨어나실 리가 있느냐. 내가 진정 형님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맞기는 하느냐. 라며 며느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모진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친척의 그 억지스러운 트집과 차가운 구박 속에서도 오직 쓰러진 시어머니의 회복만을 생각하며 모든 억울함을 꾹 참고 속으로 사겼지만,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그녀의 얼굴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 친척은 집안의 하인들을 마당에 모두 불러 모아놓고 며느리를 향해 삿대질을 해가며 대놓고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뻔뻔하고 악독한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도 내 말을 잘 명심하여 듣거라. 저 며느리가 10년 전에 묵은 원한을 갚기 위해 형님을 깊은 강물로 밀어버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 라며 악의적인 거짓말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하인들은 친척의 무서운 호통에 겁을 먹고 서로 눈치만 보며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억울한 모함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서러운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님, 어찌 그리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결단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입니다. 라고 며느리는 목이 메어 처절하게 항변했지만 친척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잔인하고 차가운 현실 앞에서 며느리는 깊은 우물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듯한 끔찍한 절망감과 지독한 외로움에 휩싸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흑흑 흐느끼며
10년 전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낼 때보다 지금 마음을 찌르는 이 무서운 의심의 눈초리들이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그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마저 들었지만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작고 여린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며느리는 차마 극단적인 마음을 먹을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늘은 그토록 맑고 푸르건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거대한 먹구름만이 짙게 깔려 억울한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억울함에 깊은 슬픔에 빠져 홀로 외로운 싸움을 눈물로 이어가고 있을 때 기와집 뒷마당에서 오랫동안 장작을 패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머리가 하얀 늙은 하인 할아버지가 조용히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노인은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시집오던 그 앳된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얼마나 혹독한 시련을 묵묵히 견디며 집안을 돌보았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언제나 며느리의 그 굳고 따뜻한 심성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꼈으며 지금 온 마을을 휩쓸고 있는 그 끔찍하고 악의적인 소문이 단연코 친척의 입에서 나온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 문지방을 넘어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고 있는 며느리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애처롭게 길게 내쉬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거칠고 마디 굵은 손으로 품속에서 깨끗한 무명수건을 꺼내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깊은 산속에 흔들리지 않는 오래된 고목처럼 아주 낮고 차분하며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울음을 거두시고 제 말을 잠시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입방아와 저 탐욕스러운 친척의 거짓말이라는 것엔 바람에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노인은 진심을 다해 간곡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가득 고인 붉어진 눈으로 늙은 하인의 그 주름지고 따스한 얼굴을 올려다보았고 이 춥고 외로운 집안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져 더욱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노인의 진실되고 따뜻한 한마디는 벼랑 끝에 내몰려 벌벌 떨고 있던 며느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올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며느리에게 노인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오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매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일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억울하다고 소리쳐 울기만 해서는 저 사악한 무리들의 덫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부디 차가운 물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진실을 맑게 밝혀낼 확실한 증거를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으셔야만 합니다. 라고 노인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어제 강가에서 벌어진 일이 단지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악독한 소행인지 분명 현장에 남겨진 흔적이 있을 것이니 저들 몰래 다녀오십시오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노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었으며 슬픔으로 몽롱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며 자신이 뱃속의 아기와 집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늙은 하인의 따뜻한 격려와 현실적인 조언에 힘입어 며느리는 더 이상 나약하게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아주 굳게 다짐하며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의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살인자라며 끔찍하게 손가락질할지라도 스스로의 결백함을 믿고 진실의 빛을 찾아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문에 기대어 심호흡을 깊게 하며 저 오만방자하게 굴며 집안을 삼키려는 교활한 친척의 거짓된 민낯을 기필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벗겨내어 시어머니와 집안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릴수록
새벽의 찬란한 태양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믿음을 가슴에 새기며 며느리의 여리고 착하기만 하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단단한 결연함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은 며느리는 친척이 퍼붓는 온갖 구박과 하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평소와 똑같이 부지런히 집안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며 조용히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이 어디 죄 지은 년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돌아다니느냐며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어도 며느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가볍게 숙일 뿐 예전처럼 억울하다며 훌쩍이거나 맞서서 감정적으로 대꾸하지 않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안방에 누워있는 시어머니의 식은땀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차가워진 손발을 주무르며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의식을 되찾아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매 순간 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침착하고 묵묵한 태도는 도리어 욕심 많은 친척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을 은근히 불러일으키며 집안에는 폭풍 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며느리가 자신의 계속되는 악독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자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묘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전현이 필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리 독하게 버티는 것이 틀림없다. 혹여라도 형님이 깨어나서 진실을 말하게 되면 내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 텐데 라며 친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톱을 초조하게 물어뜯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감시하라고 단단히 일렀고 며느리가 혹시라도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대문 밖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악랄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늙은 하인과 눈빛으로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었기에 친척의 얄팍한 감시망 따위는 며느리의 굳은 의지와 결심을 꺾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짓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고요한 밤이 되자 며느리는 낮에 늙은 하인이 일러준 대로 발소리를 죽인 채 방문을 열고 어두운 마당으로 살금살금 나섰습니다. 보름달마저 먹구름 뒤로 숨어버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지만 며느리는 오직 진실을 밝히겠다는 절박한 일념 하나로 무서운 밤길을 나설 용기를 내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차가운 밤이슬이 치맛자락을 적셨지만 그녀는 무거운 배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어제 아침에 그 무서운 강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여라도 친척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한 가슴을 졸이며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며느리의 발걸음은 매우 위태롭고 비장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드디어 낯설고 두려운 강가에 도착한 며느리는 낮 동안의 그 흉흉했던 거센 물살 대신 이제는 어둠 속에서 낮고 우울하게 흐르는 검은 강물을 마주하며 온몸에 오싹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어제의 끔찍하고 처참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시어머니가 미끄러졌던 그 바위 주변을 더듬거리며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별빛 하나에 의지한 채 축축하고 차가운 진흙 바닥을 두 손으로 조심조심 훑어가는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제발 진실을 밝혀줄 아주 작은 단서라도 하나 나와주기를 바라는 애타는 간절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두운 강변의 찬바람이 며느리의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갔지만 결백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녀의 뜨거운 의지는 그 어떤 매서운 바람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강렬한 불꽃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혹시라도 시어머니의 잃어버린 신발이나 다른 흔적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수풀 사이와 뾰족한 바위 틈을 손끝이 다 헐도록 조심스럽게 파헤치며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밤부엉이의 스산한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둑처럼 숨을 죽인 채 외롭고 험난한 진실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 가여운 영혼을 구원할 단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며느리는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눈물의 기도를 올리며 어두운 바닥을 애타게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으려는 며느리의 처절한 몸부림은 이 세상 그 어떤 숭고한 의식보다도 더 아름답고 눈물겨운 헌신의 자국을 차가운 강가 모래톱 위에 깊이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야속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동력 하늘이 아주 미세하게 희뿌옇게 밝아오려 하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헐어버린 두 손에는 여전히 차가운 진흙과 젖은 나뭇잎 조각들만이 덧없이 쥐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소용이 없자 며느리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고, 혹시 내가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하늘이 내리는 벌을 이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슴 아픈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무거운 몸의 한계와 깊은 절망감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그녀의 두 눈에서는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고, 이대로 진실이 영원히 차가운 강물 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친척과 하인들이 눈을 뜰 것이고 빈방을 들키면 더 큰 오해를 살 것이 분명했기에 며느리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다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일으켰습니다. 절망에 빠진 채 체념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막 때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옅게 스며들기 시작한 희미한 새벽빛이 바위 틈 사이로 삐쭉 솟아오른 뾰족한 나뭇가지 끝을 스치듯 비추었습니다. 며느리의 젖은 눈망울에 무언가 작고 하얀 천 조각 하나가 거센 바람에 나부끼며 뾰족한 가시나무 가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모습이 희미한 잔상처럼 기적적으로 그녀의 시선 끝자락에 확 꽂혀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그 나뭇가지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떨리는 두 손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 찢어진 천 조각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제 아침 시어머니가 가지고 나갔던 그 명주 수건의 조각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옷자락에서 거칠게 찢겨 나간 것이 분명한 아주 낯선 무늬의 비단 조각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찢어진 비단 조각을 꽉 움켜쥔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날카롭고 번뜩이는 하나의 선명한 기억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며 막혀있던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아침 짐짓 슬픈 표정을 꾸며내며 기와집 마당으로 다급하게 들어서던 그 욕심 많은 친척이 입고 있었던 화려한 비단옷의 끝자락 무늬와 소름 돋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천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이 찾아낸 이 결정적인 단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친척이 어제 시어머니보다 먼저 강가에 나와 있었거나 혹은 신랑이 끝에 시어머니를 밀쳤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신년의 묵은 원한으로 포장된 그 악독한 헛소문의 진짜 배후에 누가 숨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줄 이 작지만 강력한 증거를 가슴에 소중히 품으며 며느리는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비단 조각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은 며느리는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서둘러 그 주변의 젖은 흙바닥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고, 이내 바위 뒤쪽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중요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며느리나 시어머니의 집신 자국과는 확연하게 다른 크고 투박한 가죽신의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다가 마을 쪽으로 황급히 달아난 듯한 깊은 모양새로 흙 위에 아주 선명하게 그 끔찍한 도주의 흔적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친척이 시어머니를 강물로 밀어붙이고 놀라
도망친 완벽한 증거였고,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발자국 옆에 자신의 집신을 대어보며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서운 살인자라는 끔찍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올랐고, 뱃속의 아기에게 당당하고 깨끗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찬 감동과 뜨거운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품에 깊숙이 안고 서둘러 기와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날이 완전히 밝아 하인들이 마당을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나오기 직전에 간신히 자신의 방으로 무사히 숨어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젖은 치맛자락을 말릴 새도 없이 그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밤새도록 차가운 강가에서 헤매며 겪었던 지독한 피로와 추위는 진실을 찾았다는 거대한 기쁨에 밀려 모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품에서 그 찢어진 비단 조각을 꺼내어 다시 한번 빛에 비춰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이 작은 천 조각이 탐욕스러운 친척의 입을 막고 억울하게 쓰러진 시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사악한 뱀 같은 친척의 민낯을 당당하게 벗겨내고 이 집안의 잃어버린 평화와 따뜻한 봄날을 온전히 되찾아오는 통쾌하고 정의로운 일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욕심 많은 친척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며느리를 향해 어젯밤 새에 무슨 짓을 꾸민 것은 아니냐며 눈을 부라리고 날카로운 잔소리를 쉴 새 없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훔치던 나약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며느리는 맑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친척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아주 옅고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조용히 입가에 띠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친척은 며느리의 그 알 수 없는 당당한 태도에 흠칫 놀라며 속으로 찜찜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미 온 마을을 장악한 소문의 힘을 맹신하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거만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10년 전의 원한이라는 가짜 소문에 가려져 있던 차갑고 추악한 진실의 씨앗은 이미 며느리의 품속에서 서서히 움트고 있었고, 억울한 눈물을 씻어낼 거대한 반전의 아침이 기와집 마당으로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며느리를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렸지만, 굳게 닫힌 기와집 대문 안에서는 거짓을 무너뜨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진실의 폭풍우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은 부엌에서 묵묵히 불을 지피면서도 며느리의 변해버린 결연한 눈빛을 알아채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쓰러진 시어머니 역시 희미하게 손끝을 떨며 기나긴 잠에서 깨어날 작은 기미를 서서히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며느리의 강인한 용기는 욕심 가득한 회방꾼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으며, 억울하게 얼어붙은 이 커다란 기와집에 다시금 따뜻한 봄바람을 몰고 올 준비를 조용히 마친 채 다가올 결전의 순간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기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자 어젯밤의 고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욕심 많은 친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또다시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어젯밤 차가운 강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며느리의 차분해진 태도를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이 눈의 가시 같은 며느리를 집안에서 영원히 쫓아내고 모든 재산과 곳간 열쇠를 자신의 차지로 만들어야겠다는 사악한 계획을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집안의 평화나 쓰러진 핏줄에 대한 걱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번쩍이는 금은 보화와 가득 쌓인 쌀가마니를 향한 끝없는 탐욕만이 번들거리며 추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아침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의 하인들을 다시 넓은 앞마당으로 전부 불러 모아놓고 아주 거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훈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신경질적으로 가리키며 10년 전의 원한을 품고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 무서운 범죄자를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하는 것은 가문의 큰 화를 불러올 불길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감히 나서서 반론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숨죽여 섰습니다. 친척은 그 기세를 몰아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며느리가 보따리를 싸서 영원히 떠나야만 이 집안의 저주가 풀릴 것이라며 거칠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밤새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느라 수척해진 며느리가 조심스럽지만 매우 단호한 발걸음으로 대청마루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친척의 무서운 호통과 억지에 지레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며 서럽게 눈물만 펑펑 흘렸을 며느리였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흔들림이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맑고 깊은 두 눈동자에는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밤새 차가운 강가에서 찾아낸 진실의 조각에 대한 확신이 횃불처럼 뜨겁고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님, 어머니께서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찌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의 소임을 버리고 홀로 대문 밖을 나선단 말씀이십니까? 라고 며느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친척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크게 치며 더욱 표독스러운 얼굴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뻔뻔한 거사, 온 동네 사람들이 내가 10년 전 원한을 갚으려고 형님을 강으로 밀었다고 수군거리는데 아직도 죄를 뉘우치지 못하느냐 라며 친척은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소문을 방패 삼아 며느리의 숨통을 더욱 조여 이 집에서 완전히 내쫓을 궁리만 바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깨어나시면 필시 내년의 만행을 가장 먼저 꾸짖으실 터인데 당장 짐을 싸서 네 발로 걸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친척은 잔인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서 있던 늙은 하인 할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며 며느리를 보호하려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님, 어찌 홀몸도 아닌 아씨께 이리 가혹한 말씀을 하십니까? 10년을 하루같이 이 집안을 지켜온 분을 소문만으로 내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노인은 간곡히 읍소했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오히려 화를 버럭내며 어디서 천한 종놈이 주인들 일에 끼어들어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느냐. 너도 저것과 함께 당장 쫓겨나고 싶은 개로구나. 라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친척의 무자비한 호통에 마당은 순식간에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고 늙은 하인은 분통을 억누르며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늙은 하인마저 험한 꼴을 당하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눈빛을 매섭게 빛내며 마루 끝으로 걸어나와 친척을 향해 아주 뼈있는 제안을 단호하게 던졌습니다. 그리 제 결백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오늘 오후에 마을 어르신들과 이장 어른을 모조리 이 마당으로 불러 모아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도록 합시다. 라고 며느리는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제가 만약 10년 전의 그 모진 세월에 앙심을 품고 어머니를 밀친 것이 조금이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군말 없이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럽고도 대담한 제안에 하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친척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며느리의 강경한 대응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이내 교활한 미소를 띠며 속으로 이것이야말로 며느리를 만천하에 죄인으로 낙인 찍고 완벽하게 내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미 온 마을에 악소문이 돌이킬 수 없이 퍼져 있었기에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라면 모두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단단히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냐, 스스로 무덤을 파겠다면 말리지 않으마. 당장 사람을 풀어 어르신들을 모셔 오게 할 테니 어디 그 잘난 입으로 변명이나 해보거라.
라며 친척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하인을 불러 서둘러 아랫마을로 내려가 어르신들을 모셔오라고 지시했고 마당은 폭풍을 예고하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태로운 담판을 마친 며느리는 다시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와 굳게 문을 닫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어머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만히 순결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저고리 안턴으로 넣어 어젯밤 무섭고 어두운 강가에서 간신히 찾아낸 그 찢어진 비단 조각을 살며시 꺼내어 쥐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강물에 젖어있던 비단 조각은 이제 따뜻한 품 속에서 빳빳하게 말라 있었고 표면에 수놓아진 화려한 무늬는 어두운 방 안에서도 불길한 진실을 속삭이듯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결정적인 증거물을 양손으로 꼭 쥐고 이제 거짓말의 장막을 걷어내고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에 안도의 심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쥔 비단 조각의 붉고 금빛으로 수놓아진 잉어 무늬를 들여다보며 며칠 전 이 마당에서 벌어졌던 소란스러운 한순간의 기억을 정확하게 떠올렸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친척이 떠돌이 박물장수에게서 비싼 값을 치르고 비단 옷을 샀다며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옷자락을 팔랑거리며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그 얄미운 모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당시 며느리는 묵묵히 마당만 쓸고 있었지만 햇빛에 반사되어 유난히 번쩍거리던 그 무늬의 화려한 만큼은 두 눈에 아주 또렷하게 각인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강가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이 조각이 친척의 옷에서 뜯겨 나간 것이라는 사실은 이제 한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는 명백한 진실로 완벽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조각이 친척의 것이 맞는지 더욱 확실하게 다짐을 받기 위해 며느리는 문틈 사이로 바깥을 살피며 마당의 늙은 하인 할아버지와 눈을 슬며시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눈치 빠른 하인은 친척이 마을 어르신들을 맞이할 준비를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으로 재빠르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며느리는 품에서 찢어진 조각을 꺼내어 보여주며 할아버님, 오늘 아침 저 아주머님이 입고 계신 치마 밑단이 혹시 찢어지거나 해진 곳이 없는지 몰래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조각의 무늬를 보자마자 단번에 상황을 파악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으로 은밀하게 돌아온 늙은 하인의 표정에는 확신에 찬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는 며느리 곁으로 다가와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아씨의 짐작이 무서우리만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여편네가 화려한 겉옷으로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으나 제가 바닥을 쓰는 척하며 자세히 보니 비단 치마 오른쪽 끝단이 아주 흉측하게 쭉 찢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노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이어서 게다가 찢어진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안쪽으로 엉성하게 말아넣어 바느질까지 해둔 것을 똑똑히 확인했사옵니다. 라는 결정적인 증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며느리 손에 쥐어진 이 조각은 욕심 많은 친척의 목을 조르고 진실을 밝혀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환하고 명백하게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어 갔고 그녀는 친척의 악랄함에 치가 떨려 아래 딥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평소 열쇠를 탐내던 친척이 어제 아침 시어머니의 뒤를 은밀히 밟았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열쇠를 빼앗으려 강압적인 실랑이를 벌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가 저항하자 다급해진 친척이 거칠게 밀쳤고 강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친척의 치맛자락을 붙잡아 뜯어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도망쳐 오히려 임신한 며느리에게 10년 전 원한을 들먹이며 살인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 한 잔혹함의 며느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분노를 사기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옆에 누워있던 시어머니의 마르고 거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서둘러 곁으로 다가가 두 손을 부여잡고
어머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제발 눈을 떠보셔요. 라며 애타게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의식의 문을 두드린 것인지 굳게 닫혀있던 시어머니의 주름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힘겹게 천천히 열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아직 초점이 흐렸지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짝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다급하게 말을 전하려 애썼지만 기력이 다한 탓에 목소리 대신 쉰 바람 소리만이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따뜻한 탕약을 가져와 숟가락으로 한 방울씩 입술을 죽여주며 어머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다정하게 안심시켰습니다. 따뜻한 약 기운이 퍼지자 시어머니는 간신히 마른 침을 삼켰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어제 강가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순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커다란 공포가 서렸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친척의 사악한 얼굴과 자신을 구하려 끝까지 손을 뻗던 며느리의 처절한 모습이 떠올라 뼈저린 회한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소매 끝으로 시어머니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어린아이를 달래듯 아주 온화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남은 두려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고 계십시오. 지난밤 저 밖에서 일어난 무서운 소문과 오해들은 제가 오늘 안에 모두 깨끗하게 치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며느리는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결연하고도 따스한 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구박했던 여린 소녀가 어느새 이 집안을 지키는 거대한 기둥으로 성장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떨리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따뜻한 손등을 힘주어 꼭 쥐어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한편 바깥마당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고요하던 흙바닥에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낮고 우문거리는 수군거림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장 어른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하인들이 깔아놓은 멍석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굳게 닫힌 안방문을 향해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번뜩이며 혀를 슈슈 찼습니다. 어르신들은 어찌 임신한 며느리가 끔찍한 원한을 품고 시어머니를 해치려 한단 말이냐. 이는 인륜을 저버린 짐승 같은 짓이다. 라며 진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며느리를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친척이 밤새 뿌려놓은 악의적인 거짓말의 씨앗은 어느새 거대한 독버섯으로 자라나 어르신들의 이성을 완벽하게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친척은 마당 한가운데 과장되게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쥐어짜내며 어르신들을 향해 거짓된 억울함을 더욱 교묘하고 간악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제발 불쌍한 형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 사악한 며느리를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라며 그녀는 연극을 하듯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10년 전 시집살이를 핑계로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핍박하다가 끝내 강물로 밀어버렸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친척의 명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분노했고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안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며느리를 끌어낼 것처럼 살벌하고 험악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친척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안방까지 스며들자 기력을 회복하던 시어머니는 분노에 찬신음을 내뱉으며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늙은 몸을 일으켜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저 사악한 친척의 입을 찢어놓고 진실을 외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몸부림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며 어머니, 지금 나가시면 기세에 밀려 오히려 화를 당하실 수 있으니 제발 조금만 참고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다급하게 만류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먼저 나가 모든 진실을 밝혀놓을 테니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택기를 박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준비를 끝마친 며느리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빗어 넘기고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이 험난한 싸움에 나설 굳건한 마음의 채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녀는 뱃속에서 요동치는 아기를 향해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니 놀라지 말거라 라며 배를 쓰다듬어 안심시켰고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결연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슴 속에 숨겨둔 비단 조각이 뜨거운 심장처럼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며느리는 늘 눈물 짓던 어린 소녀의 허물을 벗고 당당한 안주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몰아쉰 며느리는 마침내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 맞서기 위해 안방의 문고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안방 문이 활짝 열리자 마당을 채우고 있던 어르신들의 분노 섞인 수군거림이 일제히 뚝 끊어지며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대청마루로 걸어 나온 며느리의 모습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창백하게 야위어 있었지만 꼿꼿하고 기품 있는 태도는 누구보다 당당하여 어르신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쏟아지는 적대적인 눈초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마루 끝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맑고 결연한 표정은 동네에 퍼진 무시무시한 악소문과는 거리가 먼 순수함 그 자체였기에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일순간 알 수 없는 작은 혼란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은 며느리의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에 속으로 흠칫 놀라 불안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더욱 기세를 올려 손가락질하며 무례하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죄를 짓고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어르신들 앞에 나타난단 말이냐. 어서 무릎을 꿇고 10년 묵은 내 더러운 원한의 진실을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라며 친척은 독사처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친척의 악에 바친 호통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려다보며 차갑고도 우아한 미소를 띠는 것으로 무언의 반격을 가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것은 친척이었고 그녀는 며느리의 미소 뒤에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몰라 식은땀을 애써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루에 조용히 앉아 마당을 굽어보며 느리지만 낭낭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마침내 거대한 진실 공방의 포문을 열며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집안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먼 걸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린 뒤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주머님께서 온 마을에 제가 10년 전 원한을 품고 어머니를 밀었다고 소문을 퍼뜨리셨다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추악한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침없고 명확한 선언에 어르신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친척은 며느리의 도발에 당황하며 어디서 어르신들을 능멸하려 드느냐. 당장 끌어내려라 라며 윽박질렀지만 피세에 눌린 하인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척의 말을 무시한 채 치맛자락 속에 품어두었던 두 손을 천천히 빼내어 마침내 숨겨두었던 붉고 금빛이 감도는 찢어진 비단 조각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허공을 향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화려한 잉어무늬 비단 조각이 등장하자 마당에서 악을 쓰던 친척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의 약점을 쥔 며느리는 서두르지 않고 이 진실의 조각이 어떻게 헛소문을 부수고 진범을 가리키는지 밝혀낼 마지막 반격의 채비를 끝마쳤습니다. 햇빛 아래 번쩍이는 그 화려한 비단 조각을 높이 지켜든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에 마당에 모인 마을 어르신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고 찢어진 천조각 하나가 뿜어내는 기운은 온 동네를 휩쓸었던 무서운 헛소문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강렬했고 모두의 시선은 며느리의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이장 어른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며 도대체 그 비단 조각이 무엇이길래 이 엄숙한 자리에서 꺼내든 것인지
어서 속 시원히 설명해 보라고 채근했습니다. 며느리는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으로 어르신들을 한 번씩 차분하게 둘러본 뒤 그 찢어진 천조각에 얽힌 무섭고도 추악한 진실의 실타래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이 화려한 잉어, 무늬 비단 조각을 부디 자세히 살펴봐 주시옵소서. 이것은 어젯밤 제가 그 춥고 무서운 강가 바위 틈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것을 직접 찾아낸 것입니다. 라고 며느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10년 전에 묵은 원한으로 제가 어머니를 밀었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고 있지만 정작 그 사건 현장에는 저의 집신 자국이 아니라 이 비단 옷을 입은 누군가의 커다란 발자국과 도망친 흔적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라며 날카로운 진실을 지적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며느리의 논리 정연하고 거침없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점차 수긍하는 눈치였고, 반대로 마당 한가운데 엎드려 있던 친척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마루에서 천천히 계단을 밟고 내려와 덜덜 떨고 있는 욕심 많은 친척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 찢어진 비단 조각을 바닥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가운 시선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아주머님 며칠 전 떠돌이 박물장수에게서 큰돈을 주고 사셨다며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던 그 화려한 겉옷의 끝자락 무늬와 이 조각이 어찌 이리도 소름 돋게 똑같단 말입니까? 라고 며느리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친척은 사색이 된 얼굴로 펄쩍 뛰며 어디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더러운 헝겊 쪼가리를 주워와서 감히 나를 모함하려 드느냐. 나는 어제 그 강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의 뻔뻔한 거짓말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썩은 동아줄이 되어가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상대를 단호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머리가 마당을 하얀 늙은 하인 할아버지가 이장어른 앞으로 정중하게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조용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어른, 저 탐욕스러운 여편네가 겉옷으로 교묘하게 가리고 있으나 치마 오른쪽 끝단이 아주 흉측하게 쭉 찢어져 안으로 말아 넣은 것을 제가 오늘 아침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사옵니다. 라고 노인은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늙은 하인의 결정적이고 거침없는 증언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은 일제히 친척의 치맛자락으로 쏠렸고, 이장어른은 불호령을 내리며 당장 치마 끝단을 들어 올려 확인하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친척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며 치맛자락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어떻게든 숨겨보려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분노한 이웃 아낙네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화려한 겉옷을 거칠게 걷어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늙은 하인의 증언대로 친척의 비단, 치마 오른쪽 끝단은 무엇인가에 강하게 뜯겨 나간 듯 흉하게 찢어져 있었고, 엉성하게 안으로 말아 꿰맨 자국이 많천하에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낙네들 중 하나가 며느리가 바닥에 내려놓았던 그 찢어진 비단 조각을 재빨리 집어들어 친척의 찢어진 치마 끝단에 조심스럽게 맞대어 보자 잉어 무늬에 잘린 선이 아주 섬뜩할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명백하고 충격적인 증거 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렸고,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살인자라며 삿대질하고 욕하던 어르신들조차 부끄러움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10년 전에 묵은 원한이라는 교활한 헛소문 뒤에 숨어 임신한 며느리에게 끔찍한 살인 누명을 씌우고 이 큰 기와집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친척의 악랄한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친척이 여전히 발악하며 억지를 부리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드르륵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고, 기력을 회복한 시어머니가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백하지만
엄숙하고 분노에 찬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마당은 다시 한번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친척은 마치 저승사자를 마주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지팡이를 꽉 움켜쥐고 서서 마당에 엎드린 친척을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10년 전 자신의 모질었던 과거까지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진실의 채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여편네야. 내가 내 곳간 열쇠를 탐내어 나를 몰래 뒤쫓아와 강압적으로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나를 그 차갑고 깊은 강물 속으로 무참히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라고 시어머니는 피를 토하듯 분노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내 며느리는 나에게 10년 전의 원한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물에 빠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제 목숨을 걸고 손을 뻗어 끝까지 나를 붙잡으려 했던 이 집안의 참된 안주인이다 라고 눈물로 소리쳤습니다. 당사자인 시어머니의 너무나도 명백하고 생생한 증언이 나오자 친척의 그 모든 거짓말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오열했습니다. 모든 끔찍한 사건의 전말과 며느리의 결백이 햇살처럼 투명하게 밝혀지자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 사람들은 며느리를 오해하고 손가락질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그 모진 시집살이를 묵묵히 견뎌내고도 원망은커녕 시어머니를 살리려 사력을 다하고 밤새 차가운 강가를 헤매며 진실을 찾아낸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과 강인함에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헛소문을 퍼뜨려 한 가정을 파탄내고 무고한 생명을 위협한 욕심 많은 친척을 향해서는 침을 뱉고 매서운 욕설을 퍼부으며 그 끔찍한 악행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분노하여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장 어른은 마을의 기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을 내리며 엎드려 떠는 친척을 향해 마을의 가장 엄격한 규율에 따라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라고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내년에 그 썩어빠진 탐욕과 뱀의 혀 같은 거짓말이 이 평화로운 마을을 끔찍한 지옥으로 만들 뻔하였으니 당장 짐을 싸서 이 땅을 떠나 두 번 다시는 우리 눈앞에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멸시 속에서 친척은 결국 처참하게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녀가 메고 있던 화려한 비단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탐욕의 허망한 최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멀어져 갔습니다. 거짓과 탐욕의 덩어리였던 친척이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나자 무겁게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치듯 기와집 마당에는 다시금 따사로운 봄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얼어붙었던 집안의 공기를 온화하게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탁 놓으며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고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가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사히 폭풍우를 이겨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솔했던 오해를 진심으로 사과하며 며느리의 손을 맞잡았고 스스로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서서 마당의 흙먼지를 쓸고 어수선해진 집안 구석구석을 정갈하게 청소하며 이 기와집의 평화를 되찾는 일에 다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수선했던 마당이 말끔하게 정리되자 이웃 아낙네들은 며느리가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을 것을 안타까워하며 십시일반으로 집에서 가져온 귀한 쌀과 싱싱한 나물들을 꺼내어 넓은 부엌으로 오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활활 지피고 커다란 가마솥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부어 구수한 된장을 풀자 집안 전체에 며칠 동안 끊어졌던 사람 사는 따뜻한 냄새가 다시금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낙네들의 따뜻한 배려에 코끝이 찡해져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뱃속의 아기 역시 엄마의 편안해진 마음을 느꼈는지 꼬물거리며 평화로운 일상의 귀환을 조용히 반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푹 끓여진 구수한 된장국과 따뜻하게 지은 쌀밥이 푸짐하게 담긴 그릇들이 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평상 위로 쉴 새 없이 정갈하게 차려지며 잔치집 같은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빙 둘러앉아 국밥을 훌훌 떠먹으며 지난 며칠 동안 이 웅장한 기와집을 감돌았던 그 무섭고 끔찍했던 소문들이 마치 한낱 무서운 악몽에 불과했던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서로의 막혔던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냈습니다. 며느리는 쟁반에 부드러운 미음과 맑은 국물을 따로 정성스레 담아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온전히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하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기력이 조금 회복되었는지 꼿꼿하게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며느리가 가져온 따뜻한 밥상을 보자 눈시울이 다시 한번 붉게 달아오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숟가락에 미음을 조금 떠서 후후 불어식힌 다음 시어머니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대며 어머니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요. 이제 우리 집에는 좋은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주는 미음을 한 입 삼키며 그 따뜻한 온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고 10년 전 자신이 지었던 그 큰 죄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몰라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사람들의 뱃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억울했던 오해와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자 기와집에는 며칠 동안의 거센 폭풍우가 언제 있었냐는 듯 아주 고요하고 아늑한 오후의 평화가 부드럽게 찾아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위에는 봄 햇살이 다시 반짝이며 온기들을 따스하게 덮여주고 있었고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결에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며느리의 결백을 온 세상에 알리듯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곰방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연기를 한 모금 길게 내뿜었고 진실이 승리하고 착한 며느리가 집안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우뚝 서니 경사스러운 나를 조용히 혼자만의 방식으로 기쁘게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국밥을 든든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난 이장 어른은 대문을 나서기 전 며느리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 자네가 보여준 그 지혜와 강인함은 우리 마을의 모든 아낙네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네 라고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이 큰 기와집을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네이니 부디 태어날 아기와 함께 10년 전의 아픔은 모두 잊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잘 살아가기를 내 마음 깊이 바라고 응원하겠네 라는 덕담을 남겼습니다. 며느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이장 어른의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제 이 마을에서 자신이 이방인이나 죄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굳건하게 뿌리내렸음을 가슴 벅차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 아낙네들이 하나둘씩 환한 얼굴로 대문을 나서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소리는 아침에 몰려왔던 그 분노와 의심에 찬 무거운 발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매우 가볍고 경쾌하여 듣는 이의 마음마저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며느리의 맑고 선한 심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오늘 기와집 마당에서 벌어졌던 그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진실 규명의 순간들을 마치 전설 속의 영웅담처럼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린 채 늦은 오후의 붉은 노을빛이 넓은 마당 한가운데까지 길게 뻗어 들어오며 며느리의 앞날을 축복하듯 기와집 전체를 아주 부드럽고 따사로운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짙어지고 마을에 하나둘씩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며느리는 비로소 우물가에 앉아 찬물로 세수를 하며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피로와 긴장감을 시원하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얼굴에 닿자 몽롱했던 정신이 맑아지며 이제야 자신이 그 끔찍했던 사악한 올가미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사실이 실감났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 밤새 강가를 헤매며 찾아낸 진실의 조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맑은 하늘에 떠오르는 초승달을 향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내일 아침이면 이 기와집 마당에서 다시 시작될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의 풍경들을 가슴 벅차게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상쾌해진 기분으로 안방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방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부엌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더 밀어넣으며 다가올 서늘한 밤 공기에 대비하는 등 안주인으로서의 살뜰한 보살핌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 며느리의 부지런한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자신이 10년 동안이나 이토록 착하고 듬직한 아이를 왜 그토록 미워하고 모질게 구박했었는지 뼈아픈 자책과 함께 한없는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느리가 불을 다 지피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깃을 정돈해주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곁에 앉히며 오늘 낮에 마당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깊고 진실된 속마음을 털어놓을 준비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을 통해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이 안방을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기와집 밖에서는 산벌레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울음소리만이 고즈넉하게 들려오며 낮 동안 마당을 가득 채웠던 그 소란스럽고 험악했던 공방전에 열기를 차분하게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고 어머니 이제 억울한 일도 나쁜 소문도 모두 저 담장 밖으로 사라졌으니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아주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라고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나누지 못했던 두 여인은 이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뒤에야 비로소 서로의 진심에 닿을 수 있었고 안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스했습니다. 며느리의 품속에서 세상을 호령하듯 당당하게 진실을 외쳤던 그 작은 잉어무늬 비단 조각은 이제 그 소임을 완벽하게 다하고 바느질 골이 깊숙한 곳에 얌전히 보관되어 이 집안의 평화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와집에는 더 이상 재산을 탐내는 교활한 친척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모진 호통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새 생명을 기다리는 며느리의 따뜻한 숨결과 평온한 안식만이 집안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마당에 우물 덮개를 닫고 대문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혹시라도 남은 나쁜 기운이 다시는 이 평화로운 집안을 넘보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집안 단속을 철저하고 든든하게 마무리하며 고단했던 하루를 마쳤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집안 전체가 깊은 어둠과 침묵 속으로 빠져들자 며느리는 창호지 문을 아주 조금 열어젖히고 밤하늘에 총총히 박혀 반짝이는 무수한 별빛들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가슴속 깊이 밀려오는 벅찬 평온함을 온몸으로 음미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무서운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낸다는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이치를 온몸으로 깨달았기에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정화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묵은 원한이라는 거짓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니 아름다운 기와집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이해라는 튼튼한 기둥 위에 새롭게 지어지고 있었으며 며느리는 이 집을 영원히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살랑이며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부드럽게 흔들자 은은하고 청아한 종소리가 잠든 기와집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며칠 동안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밤하늘로 흩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뱃속에서 새근새근 잠든 듯 얌전해진 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다 끝났단다. 우리 아가가 태어날 이 집은 억울한 소문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거란다. 라고 나직하게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본래의 평화로운 자리로 완벽하게 돌아왔고 거짓과 탐욕이 물러간 빈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끈끈한 가족애가 단단하게 채워지며 내일 아침 새롭게 떠오를 눈부신 태양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서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고 아주 깊고 편안한 단잠에 빠져들었으며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낮 동안 겪었던 그 공포와 분노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채 온화한 미소만이 옅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등잔불에 심지를 낮추어 방 안을 부드러운 어둠으로 감싸고는 자신도 이부자리에 누워 두 눈을 감았고 귓가에 맴도는 밤벌레 소리와 처마 끝 풍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길고도 험난했던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녹여냈습니다.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고 당당하게 집안을 지켜낸 며느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전설처럼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고 이 기와집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처럼 밤하늘을 밝힐 것입니다.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 평화로운 밤의 정적 속에서 며느리는 10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서글펐던 며느리라는 굴레를 비로소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 집안을 이끌어갈 진정한 큰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맑고 지혜로운 성품은 모진 시련의 강물을 건너며 더욱 단단하게 연단되었고 뱃속의 새 생명과 함께 앞으로 이 넓은 기와집 마당에 얼마나 더 크고 따뜻한 웃음꽃을 피워낼지 그 눈부신 내일의 풍경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내일의 희망은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기에 기와집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하고 넉넉하게 깊어가며 모든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안식의 시간을 마을 전체에 조용히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와집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던 은은한 달빛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산등성이 너머로 찬란한 아침 햇살이 다시금 힘차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냈던 무섭고 차가웠던 거대한 폭풍우가 완전히 물러간 기와집은 마치 깊고 긴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생명처럼 온몸으로 따스한 봄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깊은 우물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고 장독대 옆에 피어난 작은 들꽃들은 맑고 고운 자태를 수줍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마당을 정성스럽게 쓸며 경쾌한 빗자루 소리로 집안의 새로운 시작을 동네에 알렸습니다. 부엌에서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군부를 지피고 있던 머리가 하얀 늙은 하인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도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올랐습니다. 어제 마당에서 벌어졌던 그 숨막히는 진실 공방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는 며느리의 맑고 강인한 심성이 마침내 이 집안을 무사히 지켜냈다는 사실에 혼자서 가슴 벅찬 감동을 조용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밤 냄새가 부엌을 넘어 마당 전체로 뭉게뭉게 퍼져나가자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걸음을 멈추고 이 평화로운 기와집을 향해 진심 어린 축복과 안도의 미소를 띠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웅장한 기와집은 마을에서 가장 두려운 소문이 도는 곳이 아니라 며느리의 지혜와 사랑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존경받는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에서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에 기력을 거의 다 회복한 시어머니는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는 밝은 아침 햇살에 조용히 두 눈을 떴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며느리를 향해 세웠던 모질었던 마음의 벽이 어제의 사건을 계기로 흔적도 없이 완전히 허물어졌기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직 깊은 후회와 끝없는 고마움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오늘이야말로 며느리에게 자신의 묵은 진심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고 안방 문을 천천히 열고 마루로 나선 시어머니의 시선 끝에는 푸른 배를 감싸 안고 장독대를 닦고 있는 며느리의 맑고 아름다운 뒷모습이 포근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며느리가 있는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며느리는 기척을 느끼고 얼른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아직 바람이 차가운데 방에서 조금 더 쉬시지 않으시고 일이 나오셨습니까? 라고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듯 다정하게 물으며 서둘러 다가와 시어머니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거칠어진 손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붉어진 눈시울을 끔벅거리며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하여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무슨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신지 애타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쥐어올 뿐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목이 맨 소리로 입을 열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지난 10년간의 참회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그동안 너에게 몹쓸 짓을 참으로 많이도 하였구나. 그 춥고 매서웠던 10년의 세월 동안 너의 여린 가슴에 수없이 꽂아 넣었던 모진 말과 행동들을 부디 용서해 다오. 라고 시어머니는 깊이 흐느꼈습니다. 이어서 어제 강물 속에서 숨이 끊어져 가던 나를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손을 뻗던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단다 라며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회개와 눈물은 며느리의 가슴에 남아있던 작은 흉터마저도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걷잡을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오해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거룩하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런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이 없사오니 제발 자책하는 마음을 거두시고 이 못난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셔요. 라고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으며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일만 남았으니 10년 전에 차가웠던 기억들도 모두 저 흐르는 구름에 훌훌 날려 보내십시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여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비워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난 뒤 시어머니는 자신의 허리춤을 뒤적여 어제 그 사악한 친척이 탐냈던 묵직한 곡간 열쇠 꾸러미를 꺼내어 며느리의 따뜻한 두 손에 꾹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이 늙고 어리석은 어미는 뒤로 물러날 터이니 내가 이 기와집의 안주인이 되어 태어날 아기와 함께 이 집안을 지혜롭고 넉넉하게 잘 이끌어 주거라. 라고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당부했습니다. 열쇠 꾸러미가 전해지는 순간은 며느리가 10년의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으로 완벽하게 인정받는 참으로 아름다운 의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열쇠 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이 집안에 항상 따뜻한 온기가 마르지 않도록 제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눈물겨운 화해가 이루어진 후 기와집 부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풍요로운 음식 준비가 시작되었고 늙은 하인 할아버지도 신이 나서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곳간 문을 활짝 열어 가장 좋은 뱃살과 귀한 고기들을 넉넉하게 꺼내왔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식구들 모두가 푸짐하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경쾌한 장작 타는 소리가 났고 가마솥 위로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하얀 김과 함께 피어오르며 침이 꼴깍 넘어가는 평화로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는 숭고한 기쁨과 평온함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마당 한가운데 펼쳐진 평상 위에는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끓여낸 뽀얀 고깃국과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그리고 봄나물들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며느리가 직접 떠주는 고깃국을 받아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하인들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오랜만에 맛보는 훌륭한 음식의 연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 다소곳이 앉아 서로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지난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훈훈하고 정겨운 대화들을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마당에는 기분 좋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10년 전에 차가웠던 침묵은 완전히 증발하여 따사로운 봄바람 속으로 흔적 없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른하고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기와진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부드럽게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평화롭고 고요한 휴식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며느리는 바느질 고리를 꺼내어 곧 태어날 아기에게 잎을 잡고 하얀 베네쩌 고리를 한 땀씩 정성스럽게 꿰매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예쁜 손놀림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곁에서 엉킨 실타래를 다정하게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바느질을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풍경은 어제까지만 해도 살벌했던 마당이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극적이고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랫소리만이 귓가를 간지렸고 이제 이 집안에 깃든 굳건한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후가 늦어질 무렵 어제 마당에서 소란을 피웠던 마을 아낙네들 몇몇이 참외와 떡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매우 미안하고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기와집 대문 밖에서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인기척을 듣고 흔쾌히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어서 들어와 마루에 앉아 쉬었다 가라며 그 어느 때보다 넓은 마음으로 오해했던 이웃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며느리의 관대한 태도에 감격하여 헛소문에 눈이 멀어 험한 말을 내뱉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며느리의 맑고 지혜로운 성품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떡을 나누어 주었고 이제는 억울한 오해 대신 끈끈한 이웃 간의 정과 신뢰만이 마당에 가득 차오르며 기분 좋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낙네들이 돌아가고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하자 기와집은 한낮의 분주함을 서서히 내려놓고 깊고 고요한 저녁의 안식을 맞이할 차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마당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깔끔하게 쓸어내고 우물 덮개를 단단히 닫은 후 대문 빗장을 튼튼하게 걸어 잠그며 오늘 밤에는 어떤 나쁜 기운도 집안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식사를 위해 다시 군부를 지피는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가 피어올랐고 베네쩌 고리를 예쁘게 접어 괴짝에 넣은 며느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며느리의 둥글게 부른 배 위로 따사롭게 내려앉으며 곧 태어날 새 생명을 향한 축복을 내리고 있는 듯 참으로 평화로운 저녁 무렵의 풍경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하자 며느리는 안방과 대청마루에 놓인 등잔불에 심지를 돋우고 따뜻한 불빛을 밝히며 집안의 온기를 한층 더 포근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일렁이는 노란 등잔 불빛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고 자애롭게 비추어 주었고 며느리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도 희망차고 눈부신 내일을 향한 단단한 불꽃이 되어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밤 기운이 서늘해지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두꺼운 소미불을 정성스레 덮어드리며 문틈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꼼꼼하게 막아 방 안의 따스한 가족의 온정만이 맴돌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10년 전에 춥고 외로웠던 밤들과 달리 지금 이 안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는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데워진 안전하고 따뜻한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자리에 누워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문득 10년 전 처음 이 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던 며느리의 앳된 얼굴을 조용히 떠올리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당시에는 가문의 기강을 세운다는 핑계로 착한 아이를 매몰차게 대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며느리의 맑은 기운이 자신을 압도할까 봐 두려워 억지로 벽을 세웠던 옹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못난 자격지심마저도 넓은 사랑과 끈기로 모두 품어 안았고 끝내 사악한 소문으로부터 목숨과 가문을 지켜낸 위대한 안주인으로 성장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모질게 대했던 아이가 결국 이 집안을 구원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음을 인정하며 이제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고마움만을 가슴에 새기리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에 누워 자신의 볼록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방 안을 울릴 건강한 아기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를 가슴 벅차게 상상했습니다. 10년 전의 원한이라는 거짓된 소문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이 미리 이 집안의 묵은 먼지와 나쁜 기운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위해 내린 매서운 시련이었습니다. 아기에게는 오직 사랑과 화해로 결속된 가족의 품만이 허락될 것이며 친척의 악랄한 거짓말은 아기가 자라며 듣게 될 옛날 이야기, 속에 시시한 악당 정도로 가볍게 잊혀질 것입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기에게 우리가 이겨냈단다. 이제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날 거야. 라고 속으로 속삭이며 뜨거운 모성애를 밤 공기 속으로 잔잔하게 퍼뜨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밤벌레들의 규칙적인 울음소리는 마치 이 기와집의 평화를 축하하기 위해 대자연이 연주하는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고요한 밤의 정적을 타고 감미롭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마당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람들의 분노와 의심, 그리고 눈물 어린 진실 공방의 흔적들은 밤이슬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흙바닥 속으로 흔적도 없이 스며들어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기와집을 둘러싼 산새는 무서운 어둠이 아니라 따뜻한 어머니의 치맛자락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며느리의 결백이 밝혀진 이 밤을 세상 그 어떤 밤보다 안전하게 각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며느리의 용기가 만들어낸 승리의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골짜기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뒷마당 허름한 행랑채에 몸을 뉘인 늙은 하인 할아버지 역시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안도감에 곰방대를 조용히 내려놓으며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며느리가 흘리던 서러운 눈물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던 그는 오늘 마당에서 며느리가 비단 조각을 지켜들고 진실을 외치던 눈부신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천한 신분으로 살아왔지만 옳고 그름을 가려내어 선한 주인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뿌듯해졌고 며느리가 안주인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는 여한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창문을 바라보며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며느리의 맑은 심성을 닮아 이 집안을 더욱 훌륭하게 빛내주기를 기도하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며느리는 너무나도 거대한 행복감이 가슴속으로 끝없이 밀려와 도무지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없어 조용히 눈을 뜨고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 시어머니가 강물로 떨어지던 끔찍한 순간에 느꼈던 공포가 이제는 온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로를 지켜냈다는 강인한 연대감만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욕심 많은 친척이 뿌렸던 도끼 어린 거짓말의 씨앗은 가문의 굳건한 땅을 뚫지 못하고 썩어 없어졌으며 오히려 위기를 거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에도 부러지지 않는 고목처럼 튼튼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곁에서 평온하게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소 지는 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을 무참히 집어삼키려 했던 탐욕스러운 친척은 지금쯤 어느 차가운 길바닥을 헤매며
자신이 저지른 무거운 죗값을 뼈저리게 치르고 있을 터였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짓밟고 거짓으로 세운 모래성은 결국 진실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며느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세상의 무서운 이치를 똑똑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악독했던 친척을 향한 미움조차 이제는 마음에 품지 않고 어리석은 탐욕이 부른 헛된 최후로 여기며 자신의 선한 마음밭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용서와 망각이야말로 악을 이기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성스러운 방법임을 깨달은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10년 전의 아픔도 어제의 끔찍한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처마를 스치고 지나가며 맑은 풍경 소리를 가볍게 울려 퍼뜨리자 며느리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기분 좋은 밤 공기의 서늘함을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기와집의 가장 깊은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숨결과 뱃속 아기의 태동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이 세상 어떤 여인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로 거듭났음을 자랑스럽게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짓거나 두려움에 떨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나약한 소녀는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비바람 앞에서도 꼿꼿하게 가족을 지켜낼 지혜롭고 자애로운 거대한 나무만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요함이 절정에 달한 깊은 밤의 끝자락에서 며느리는 다가올 찬란한 아침들을 기다리며 두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달콤한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아오면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어제 기와집 마당에서 벌어졌던 통쾌하고 눈물겨운 진실 공방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끝없이 되풀이하며 꽃피울 것입니다. 10년의 시집살이를 이겨내고 억울한 누명까지 지혜롭게 벗어던진 며느리의 사연은 이 산골 마을에 길이길이 남아 아낙네들에게 커다란 귀감과 위로를 선사하는 훌륭한 교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각난 비단을 치켜들던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을 떠올리며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착한 마음은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굳게 믿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문 밖에 흙길 위로 피어난 작은 들꽃들은 며느리의 눈물처럼 반짝이며 이 평화로운 마을이 앞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들로 채워질지 기쁜 마음으로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의 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산과 들의 생명이 다투어 피어나는 아름답고 따뜻한 진짜 봄날의 중심으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애지중지 가꾸며 지켜오고자 했던 이 웅장한 기와집에도 봄 햇살은 마당 구석구석을 아낌없이 비추며 처마 끝에 맺힌 이슬을 반짝이게 하고 얼어붙었던 땅에 따스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맴돌던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도 마을을 덮쳤던 시커먼 소문의 먹구름도 이제는 봄바람에 밀려 첩첩산중 너머로 완전히 사라져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향기로운 꽃내음과 식구들의 다정한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뜨거운 가족애만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며 찬란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의 뱃속에서 자라던 새 생명은 봄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에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온 가족의 벅찬 축복 속에서 무사히 세상 밖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의 맑은 얼굴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지난 10년간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며느리에게 더없이 자애로운 할머니이자 든든한 어머니로 평생 곁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늙은 하인 할아버지는 마당 구석에 앉아 뜰에서 뛰어노는 도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집안을 덮쳤던 무서운 소문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 희미해지는 것을 기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강인한 우리의 며느리는 이 평화와 사랑의 중심에서 과거의 아픔을 품어 안은 채 흔들리지 않는 넉넉한 안주인으로서 기와집의 따뜻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밤이 아주 깊어 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 무렵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뱃속의 아기와
평온하게 잠든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따뜻한 평화를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흘려야 했던 그 서러운 눈물들은 이제 맑은 강물이 되어 씻겨내려갔고, 거짓을 이겨낸 진실의 빛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밤들을 언제나 안전하고 포근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깊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며느리는 가만히 두 눈을 감았고, 흔들리던 나뭇잎 소리마저 잦아든 고요한 마당에는 부드럽고 아늑한 침묵만이 안개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에도 이제 억울한 일이나 슬픈 소문 따위는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마음에 맑고 따뜻한 진실만을 품은 채 이 고요한 이야기처럼 편안하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